소백 줄령이 병풍을 두르고 낙동강과 내성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명당 예천. 예천에서도 산 좋고 물 맑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천이 산골 마을엔 예천의 명물로 일컬어지는 부자가 있다. (90년을) 하루같이 들에 나오는 아버지와 70년째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는 아들. 소나기 할아버지와 아들 병호 씨다. 나요. 참 나요. 비탈에 올라앉은 키 큰 감나무엔 올해도 실한 열매가 가득 맺혔다. 오래전엔 할아버지가 떨고 아들 병호 씨가 주웠던 감. 이젠 아들이 떨고 할아버지가 주워 담는다. 이렇게 손발 맞춰 일한 지가 언 70년이다. 이게 하면 할수록 오래되지. 우리 한 14살 지금 이걸 붙인 게 있게로 본나마 시공은 한 80년, 90년이 다 돼가거든. 그렇잖아요. 이 고목이 나고 자란 세월의 산 증인이신 할아버진 올해 101살이다. 오래 살라고. 더 많이 살라고 그래. 일하지 말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내 차 하는 거 보기 좀 내서 좀 만날 그래 하시죠. 쉬엄쉬엄 일하실 만도 하건만. 아들에게 맡겨도 될 덩굴나무 위에 감까지 할아버진 손수 거두신다. 할아버지, 어, 위에 있는 감을 주우실 때는 허리가 쭉 펴지시는데요? 이래봬도 작년까진 지게도 졌던 몸이시다. 일은 7의 아들과 101살의 아버지. 부자가 2시간 남짓 딴 감이 상자 6개를 가득 채웠다. 어떡하냐. 저기 다시 밭에 가셨어요. 아, 가세.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 할아버진 감나무 가지를 지팡이 삼아 걸으신다. 잠시 후 아들 병우 씨가 서둘러 경운길 몰고 모시러 오는데 할아버진 아들을 그냥 보내신다. 할아버지 왜 안 사세요?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그렇잖아. 몸을 편하게 두지 않는 게 할아버지만의 장수 비결이다. 그래도 다리가 아프신데 좀 타고 가시죠. 다리 아픈 건 만져주는 사람이 있겠죠, 저건. 그렇잖아. 병호 씨의 경운기 소음은 집을 날 때와 들 때가 다르다.
나갈 때보다 묵직한 경운기 소음에 병호 씨 아내 승한 씨가 내다본다. 아, 이래 저에 선났다고 뭐 그거 선났다가 좀. 수확한 감은 껍질을 벗기고 잘 말려서 곶감을 만들 예정이다. 점심 먹자며 걸음을 재촉하시더니 마당에 들어서자 집단부터 챙기시는 할아버지. 그리고는 먼지 많은 일을 할 때만 쓰시는 머리수건을 단단히 동여매신다. 시장길을 누르고 할아버지가 챙기시는 건 이 집의 또 다른 식구들 점심 식사다. 소 주려고 소 이게 그래 사람이 밥부터 먹고 그러면 소를 주려고 하면 잠깐 덜에 가다 보면 소는 보면 주도하고 가보는 수가 있거든. 그런 수가 있어. 그래 소부터 오면 일본 오면 덜에 갔다 일본 오면 소부터 주고 내가 냉육 먹으면 소는 굶지를 나가거든.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할아버지에게 소는 자식만큼이나 애틋한 동물이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 소는 든든한 일꾼이자 재산이었다.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전에는? 한 집에 한 바리씩밖에 안 되지, 농사 짓는 사람. 그래, 많이 기한테 지시기만 하면. 소가 없었다면 그 오랜 세월 땅을 부쳐먹는 것도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1912년 일제치하에서 태어난 소나기 할아버진 10살 무렵부터 땅을 일구며 사셨다. 할아버지의 목표는 단 하나, 가족을 굶기지 않는 것. 101년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수확 또한 가족이었다. 할아버지가 소를 먼저 챙기시는 건 병우 씨 할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기도 하다. 들일만으로도 바쁜 병우 씨는 매 끼니마다 손수 상을 봐야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아내 승한 씨는 지난해 척추골절로 수술까지 받는 바람에 거동이 더 불편해졌다. 조금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뭐 바쁘고 이런 거 내가 다 밥 하려는 뭐 이런 건 안 하지. 요새 한 2년 동안 이카지. 숟가락도 들기 전에 커피부터 챙기는 병우 씨. 이 커피의 주인은 따로 있다. 할배 밥 잡수고 커피 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바로 물을 끓이세요? 바로 끝났다. 할배 밥 다 잡수면 또 커피 다 드려야 돼. 커피는 할아버지의 후식이다. 아버지 이거 잡숴보소. 이거 속세 어제 그 몇 피기 하던 거 절이나다. 이거? 예. 어째 속세가 어째 그리 좋아 어째서 고추밭에 더부살이 하던 쓴바귀를 뜯어다 무쳤더니 쌉싸름한 게 입맛을 돋운다. 옛날에 뭐 배고프게 전부 쑥도 다 먹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그때는 쑥도 없었지만 요새는 쑥이 너무 많아야만 낭패인데 뭐. 우리 그때 쑥이 붙어 실려 있는가? 나물죽도 아쉬웠던 그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게 넘쳐나는 요즘.
할아버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삼삼한 주전부리가 바로 요 커피다. 술, 담배는 안 하셔도 식후엔 꼭 커피를 한 잔씩 드신다. 밥 먹고 뭐 서운해. 밥을 커피를 한 잔 먹어야 속에 시원한 거 그렇지. 그 전사는 커피 없을 때는 솥에 밥 부고 말이야. 그다음 물을 부어가지고 뜨뜻하게 해야지 문대만 부은 게 그것도 구시한 게 말이죠. 그다음 숭늉이 좋으세요? 커피가 좋으세요? 커피가 좋아. 아버지가 커피를 얼마나 잘 쏟는 동. 이거 저도 또 지금 한 보따리 있어. 싸놨어. 많이 얼마나 잘 쏟는 동. 그래 한번 주마 보려고 이래 나나. 어디에 또 있어요? 안에 어디 들어가 있을기라. 아 여기 있니? 여기 한 보따리 알고. 하루 3포씩 1년만 계산해도 1000개가 넘는 수칙. 대략 20년을 드셨으니 그야말로 커피 회사의 VIP 고객이시다. 회사에서 많이 먹었다고 그것도 모르겠어. 병호 씨가 모으는 건 그냥 커피 봉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는 추억의 조각이다. 잠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승한 씨가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긴다. 끌고 가. 따라한 걸 끌어야 되지. 할아버지도 다시 털모자를 눌러쓰고 나오신다. 보정이 좋은. 많이 입어. 아버님도 그 검은 담바 입지요. 검은 담바 입지요. 그 뚝뚝한 거. 곡감 작업을 위해 세 식구가 총출동했다. 몸이 불편해도 앉아서 하는 일이니 승한 씨도 거들겠다고 나섰다. 달랑 세 식구지만 작업은 나름대로 분업화돼 있다. 할아버지가 감꼭지를 다듬으시면 승한 씨가 껍질을 깎는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깎아줘 그게 또. 아, 추운데 대자 앉아. 빛을 봐야 돼. 춥잖아 옮지만. 옳지 그래. 할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이 햇살보다 따뜻하다. 10년 전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감을 깎았다. 그러나 품앗이도 힘들 만큼 마을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병호 씨네도 기계를 들였다. 뭐 평생에 가지 뭐 서이면 같이 뭐 뭘 해도 같이 하기로 똑같이. 그래 아파가지고 걸어 댕기도 잘 못해도 지금 하잖아. 작년엔 승한 씨가 척추 수술로 몸져 눕느라 부자가 단둘이 했던 작업이다. 오랜만에 며느리도 같이 나와서 일하네요.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될게. 민일이라 하는 거는 내한테 내가 민일이라 그지 네. 다른 사람은 말해. 저는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잡으라 그러. 잡으라 그는 말은 예그는 말이고 민일이라 그는 건 니다 자네다 말이 이렇게 낫게 되는 거래. 그래 이 다음에는 다리한테 혹 가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민일이라 그러지 말고 나만 입고 잡으라고 이래 얘기를 해. 할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바부랑 오늘 같이 일하니까 좋으세요? 글쎄, 그거는 내가 민일이하고 민일이 이 얘기를 참 일을 시기 미안한 생각이 안 들잖아, 들거든. 내가 민일 일을 시기 되나? 그래. 당신 몸이 고달픈 건 감내해도 자식이 고달픈 건 못 보는 게 부모다. 할아버지가 백수를 넘기시고도 일을 놓지 못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더욱 매서워졌다. 나 지금 눈콩 거 불콩 그거 뽑으러 가요. 예. 추운데 가만히 있어요. 정정하시다 해도 한겨울 매운 바람과 맞서긴 힘든 연세다. 일은 일곱의 병우 씨에게도 벅찬 날씨지만 걷어들여야 할 들녘의 곡식들이 아직 한참 남았다. 오미자 수확으로 초가을을 보내느라 다른 작물의 수확이 줄줄이 밀렸다. 14살 때부터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온 병우 씨. 부자가 함께 늘려온 땅이 지금은 대략 만여 평에 이른다. 그렇게 자꾸 아버지는 같이 일하면 넌 추우니까 가라 그래도 아버지 추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아버지도 연세 많고 하니까 올해는 추워가지고 못 오신다 그잖아요. 옛날 때는 바깥에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날에도 병우 씨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본다. 이 지게는 내 자가용이 돼. 내가 6살부터 배워가지고 하는데 차 운전은 못해도 이거는 내가 잘 뛰고 다니지. 내가 키가 좀 커가지고 지게가 작아가지고 가놓으려면 뒤로 잡아지고 안 된다. 그래가 이걸 지게를 더 크게 만들었다. 한 50년 넘었어. 든든하게 만들었잖아. 지게를 질 때마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루기도 했다.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이 지게만 지고 오면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듯 든든한 병우 씨다. 집에 계시라 한다고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어쩐 일인지 마당에 아버지 기척이 없다. 지금은 또 어딜 밭으로 가세요? 저 지금 마실 앞에 우리 그 전에 있던 집이 있는데 그거 가서 뽑아올게. 홍단을 내려놓기 바쁘게 곧장 경운기를 몰고 나선 병우 씨. 윗마을 밭으로 메주콩을 뽑으러 온 길인데 혹시나 했던 병우 씨의 감이 적중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시다. 이미 밭설거지를 절반이나 해치우셨다. 날이 추운데 오기 싫은데 눈 올까봐 내가 나와가지고 일해 해. 왜 저 잿밭으로 오시지 왜 일로 오십니까? 여부터 먼저 하려고요. 여부 좀 하고 때리는 일가 돼. 예. 그래요. 그럼 얼른 해요. 얼른 해가지고 가시다. 추운데. 낮에 가져왔던 나매를 뽑아가지고 뜯었으면 낮은 여 있어요. 낮은 있는데 발을 끄면 돼요. 평생 일을 하셔가지고 뭐 일을 이제 보고 빨리 하는 것 그걸 알고 딱 하시잖아. 콩이 얼까 봐서도 걱정이지만 한 데서 혼자 일할 아들이 더 걱정이셨을 게다. 역시 혼자보다는 둘이 할 때 일이 한결 빠르다. 힘도 덜 뜨지. 우리 같이 할 때. 평생을 같이 하시기 잘 맞지. 꽃이 필 시기에 가뭄이 들어 열매가 풍족하진 않다. 그래도 지난 여름 내 부자가 땀과 정성으로 지은 작물들.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둬 돌아가는 마음만큼은 풍족하고 보람차다.
새벽 첫 닭의 울음소리로 시작되는 병우 씨의 하루. 60년 세월 한결같다. 병우 씨의 첫 일과는 소 10마리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일이다. 아버지와 병우 씨 간에 자연스레 정해진 규칙이다. 아침으로는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늦게 일어나가면 내가 만나주지. 소 마구에 깔아주려고 소한테. 그래 걸음이 많이 나야 돼. 옛날처럼 큰 제사는 못 되지만 병우 씨도 아버지만큼이나 소를 귀히 여긴다. 낯을 가려는 병우 씨. 그 덕에 숫돌 받침대가 오랜만에 창고 밖 나들이를 했다. 이 골동품이지 뭐. 할배가 이걸 만들었다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병우 씨의 50년 지기. 목술로 해놓은 거지 그렇게 예쁘기는 못하잖아요. 금하고 해도 튼튼하고 뭐. 생긴 건 투박해도 남다른 정이 배어있는 물건이다. 찰배를 베러 가는 아들을 따라 할아버진 오늘도 어김없이 경운기에 오르신다. 말린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기에 병우 씨는 포대자루 방석으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한다. 60년이 넘게 한 몸처럼 나선 길이니 아버지가 뒤에 안 계시면 마음이 허한 것도 사실이다. 산 아래 우묵하게 들어앉은 노는 콤바인이 드나들기 힘든 곳이다. 그래서 일일이 낫으로 벼를 베야 한다. 수확량도 많지 않아 품을 사면 오히려 손해이기에 부자는 고된 노동을 감수한다. 벼를 베시다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 내린 빗물이 채 빠지지 않아 땅이 질펀한 까닭이다. 진대는 아버지는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은 연서만큼 해가지고 잘 못 가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뒤뚝으로는 내가 비고 앞뚝은 할배 비고. 이 땅을 산 게 16년 전. 일을 줄여가도 모자랄 판에 땅을 늘리고 아무리 고달파도 땅을 놀리지 않는 건 단단히 마음먹은 바가 있어서다. 참 위에 어른들부터 너무 할배 그 위에 어른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소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으로 내가 몸이 참 병이 안 들어가지고 그 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한테 내 가난을 안 물려주려고 작정하고는 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집이라도 그냥 한 대가 거북한 그게 없으면 그 손자나 징손자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절에 가난이 새겨넣은 가슴속 옹이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하기 싫었다. 내 몸이 고될수록 자식들만큼은 더 배불리 먹일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가르칠 수 있었다. 땅은 곧 병우 씨의 한풀이었다. 젊은 날이 좋았지만 그만. 아직은 물렁하이도 깨물고요. 그래요. 비가 오고 뭐 해가지고. 아직 물렁해요.
아버지 좀 쉬가지고 천천히 앞에 물 없는데 비고 난 뒤로 가서 빌게요. 비. 이거 하나 다 비고 가야 되지. 또이 뭔데 또 추워. 예, 좀 늦어도 비고 가야 돼요. 그래야 들에서는 좀처럼 쉬는 법이 없으시다. 젖은데 내가 빌게요. 아버지를 핑계 삼아 잠시 허리 좀 펼까 했던 병우 씨도 다시 발길을 옮긴다. 돕는다곤 해도 낫지라는 속도가 아들만 못하시다. 그래서 더 쉴 수가 없으신 게다. 참 부모만 있나서 젊을 때부터 말해. 시방 이제 나이 80이거든 다 돼가. 그러니 시방도 보면 같이 잡아가면 일찍 있나지 않는가? 젊을 때도 뭐 깜깜한 데 있나? 시방 일이 거북하네. 시방 서울이나 대구나 가면 내 자석이지만 전화해 말해. 일하네. 견문 오네. 77이 되도록 아들이 일하는 게 당신 불찰이라 여기시는 할아버지. 아들 병우 씨는 중학교에 합격하고도 월사금을 못 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 길로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산일을 배운 게 평생의 업이 됐다. 시방 한국 거든 내가 가슴 아픈 게 그게 가슴 아파. 내가 공부를 시커서 그때만 나도 이럴 리가 하지 싶어. 이런데 5명의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장남 병우 씨의 고단한 인생이 할아버지 가슴엔 한으로 맺혔다. 공부에 가면 내가 참 거북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못한 아들 같았지만 시방 원을 많이 하지 나한테. 시방 그래도 그런 이야기나 하지 시방. 못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때 공부를 시키시면 내가 이 노동을 할 리가 되면 이러잖아. 시방 그런 얘기를 하다 하고 시방 지내나. 속으로는 맹 그때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 노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 할아버지가 머릿수건을 고쳐매신다. 백수를 넘긴 연세에도 아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내딛고 벼 한 폭이라도 더 베르는 할아버지. 아들을 가르치지 못한 죗값을 할아버지는 그렇게 치르고 계신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가셔도 낮잠 한번 주무시는 일이 없는 할아버지. 사랑채에 들르신 건 챙길 게 있어서다. 쌈지나 다름없는 봉투를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신다. 할아버지에게 돈 쓸 일이라고는 자식이며 손주들에게 용돈 줄 일 말고는 없다. 시봐라. 시봐. 맞지? 77의 아들에게도 용돈을 주신다. 손자들한테 전부 얻은 길에 여기.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사고 또 줘야지 할배는. 승한 씨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간다. 옳지.
지팡이를 짚어도 걸음이 위태로워서 병우 씨가 따라 나서는 길이다. 아픈 며느리 보고 있자니 할아버지 마음이 안 됐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예. 갔다 와. 아픈 걸 전부 다 서울 떨어내 뿌리고.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예. 잘 갔다 와. 그래서 아픈 걸 서울 떨어내 뿌리고 그래 와. 아들네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오는 게 집이 아닌 한 길가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할아버지. 뒷짐진 손엔 낫 2자루가 들려 있다. KBS